이왕이면 편리하게 사용하는 갤럭시 스마트폰 유용한 앱 7가지의 설정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하루에 최소 1, 20분 이상은 유튜브를 시청하실 텐데요. 제대로 설정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튜브를 100% 활용하기 위한 제대로 된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영상을 하나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될 때 화면의 우측이나 좌측을 2번 터치해서 탐색 기능을 이용하게 되죠. 자, 2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초 앞으로 탐색이 되고요. 좌측을 2번 터치하면 10초 뒤쪽을 탐색하게 되죠. 자, 빨리 감기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은 10초밖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뒤쪽을 탐색하고자 할 때는 여러 번 2번씩 터치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 번 터치를 하면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을 터치했을 때 탐색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튜브로 나가셔야 돼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유튜브에 처음 들어온 상태죠. 여기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재생 메뉴가 나오죠. 재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번 탭하여 탐색이라고 나오고요. 10초로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길 선택하시고 2번 탭했을 때 탐색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30초로 설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2번 탭하면 30초로 빨리 감기가 되겠죠. 자, 다시 뒤로 들어가서 영상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이나 좌측을 2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30초로 빨리 감기가 되죠. 자, 뒤쪽을 2번 터치하면 또 30초가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 번을 터치를 하면 30초씩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빨리빨리 탐색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해 두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탐색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탐색 버튼을 꺼내 놓고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접근성 플레이어에 보시면 플레이어의 접근성 컨트롤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 빨리 감기 버튼을 아예 꺼내 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표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 좌측과 우측에 빨리 감기 버튼이 아예 나와 있죠. 자, 플레이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터치할 필요 없이 이 빨리 감기 버튼만 눌러서 바로바로 30초 앞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30초로 나오는 이유는 앞서 제가 탐색 기능에서 30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도 10초로 설정되어 있으면 10초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버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가리게 되죠. 자, 이게 싫으신 경우에는 이 표시를 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 3개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접근성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접근성 플레이어 아래 플레이어 컨트롤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터치하시고 컨트롤을 숨길 시점을 선택하면 되죠. 5초, 10초 사용 안 함, 지금 현재 사용 안 함이라서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5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5초 후에는 이 버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사라졌죠? 자, 그 다음 다시 터치하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다가 필요 없으면 잠시 기다리면 바로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빨리 감기 하실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보실 때 빨리 감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유튜브에서 그동안 봤던 영상 중에서 다시 보고자 하는 영상이 있을 때 그 영상을 다시 찾으려면 거의 불가능하죠.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영상들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봤던 영상이 다시 나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4일 전, 5일 전에 봤던 영상을 다시 보고자 할 때는 난감하죠. 이럴 때 시청 기록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정에 보시면 유튜브의 내 데이터라고 나오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시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보시면 최근 기록이 몇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유튜브 시청 기록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최근 기록 몇 가지만 나오고 예전에 시청했던 기록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 안 함을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유튜브 기록에 시청한 유튜브 동영상 포함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 시청하는 모든 유튜브 기록들이 여기에 전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언제든지 내가 몇 월 며칠에 어떤 것을 시청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시청했던 영상인데 다시 찾아보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찾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런데 왠지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내가 시청한 기록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검색한 내역 포함에는 체크가 되어 있죠.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시청 기록 아래로 내려가시면 검색 기록이 또 나와요. 자, 검색 기록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기록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기록 관리로 들어가시면 어제를 기점으로 그 이전 기록들이 전부 여기에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내리면 계속 검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직접 날짜를 설정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달력 버튼 누르시고요. 날짜를 우측에 있는 달력 버튼을 눌러서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저는 2023년 5월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2023년 2월 21일 이전으로 전부 검색한 기록이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 경우 필요 없을 때는 우측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지울 수 있고요. 모두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전부 지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지금 검색 기록이 되겠고요. 앞서 봤던 시청 기록의 경우도 사용함으로 설정을 할 경우 날짜를 선택해서 내가 시청했던 예전 기록들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내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검색하고 봤던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 기록 누르고 들어가셔서 유튜브 기록을 사용 안 함으로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 사용 기록이 양날의 검인데요. 예전에 검색했던 기록이라든지 봤던 기록을 찾을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검색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 기록을 사용으로 체크할 때는 계정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내 검색 기록이나 시청 기록이 저장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설정에 들어오셔서 사용 안 함으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런 유튜브 영상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자동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 설정이 되면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화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와이파이로 연결됐을 때도 화질이 저화질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로 연결됐을 때는 구태여 저화질로 볼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설정만 제대로 해두시면 와이파이 연결될 때는 항상 고화질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 화질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모바일 네트워크 이용 시 동영상 화질이죠. 자, 이것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그만큼 소모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자동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또는 데이터를 절약하려면 데이터 절약 모드로 주는 게 좋겠죠. 그 대신 화질은 떨어지지만 데이터는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와이파이 이용 시 동영상 화질은 되도록이면 높은 화질을 주는 게 좋죠. 자,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절약할 필요가 없죠. 자, 와이파이는 되도록이면 높은 화질로 설정을 해두시고요. 모바일 네트워크일 경우에는 자동이나 데이터 절약 모드를 설정을 해두시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화질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매번 영상 화면에서 화질을 따로 선택을 해야 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 하다가 영상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추천 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다음 영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자, 이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자동 재생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설정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재생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음 동영상 자동 재생에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하나의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추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이걸 꺼주시게 되면 영상이 끝나면 계속 멈춰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카카오톡은 기본으로 쓰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 사용을 10배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리고 친구 페이지 열어줍니다. 친구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카카오톡 친구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죠.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도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친구가 연락처에 있는 친구가 자동으로 등록돼서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기 앱의 연락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기 앱의 연락처로 들어오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여러 연락처들이 있죠. 자, 카카오톡에 이 연락처가 동기화되게 되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전부 카카오톡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카톡 친구와 연락처를 서로 분리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카카오톡 설정에서 자동 친구 추가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동 친구를 끄기 위해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친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 친구 추가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친구와 연락처는 동기화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자동 친구 추가를 반드시 꺼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카카오톡 친구와 연락처를 동기화는 하고 싶지만 연락처에 있는 일부분만 카톡 친구로 동기화되는 것을 막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연락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카카오톡 친구와 동기화하지 않을 연락처에 앞부분에 샵을 넣어주시면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설정에서 자동 친구 추가를 켜주더라도 연락처에 이름 앞에 샵이 들어간 연락처는 자동 친구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락처 친구가 검색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죠. 앞쪽에 샵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연락처와 카카오톡 친구를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예약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 전부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때 매번 전화하시고 찾아가서 예약하시고 하시는데 이 카카오톡의 예약 기능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 메뉴에서 더보기 누릅니다. 그리고 예약하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레저, 티켓, 교육 상담, 생활, 병원, 피트니스, 식당 전부 예약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병원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선택합니다. 그러면 병원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죠. 자, 동물병원도 있고요. 일반 병원도 있죠. 자, 예를 들어 내과를 예약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나오는데요. 지역 선택을 해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현재 내가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위치한 지역 근처에 있는 병원은 좌측에 있는 타겟 표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병원이 나오죠.
이 카카오톡 예약에는 모든 업체가 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 예약 페이지에 입점한 업체만 나오게 되죠. 이 숫자는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업체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예약하기라고 나오죠. 예약하기 합니다. 그리고 날짜 선택하고요. 시간까지 선택해서 예약하기 하면 바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전화하고 통화하고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죠. 여러분이 주로 가는 병원이나 음식점, 숙박업소들이 있을 경우에는 카카오톡 예약에서 우선 찾아보시고요. 있을 경우 이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게 예약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그룹 채팅방에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죠. 내가 아는 그룹 채팅방에서 초대를 할 경우도 있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내가 원치 않는 그룹 채팅방은 미리 그 채팅방을 확인하고 채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채팅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룹 채팅방 참여 설정이라고 있죠. 이렇게 참여 설정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누군가 나를 그룹 채팅방에 초대할 경우 메시지 읽기 전에 해당 채팅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나를 초대할 수 없게 차단이 됩니다. 원치 않는 대화방에 초대돼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1대1 대화방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단체 대화방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체 대화방이 있을 경우 대화를 하다가 대화방을 나가야 할 경우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을 누르고 여기 있는 나가기 버튼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냥 나가게 되면 상단 공지 알림에 누구누구가 나가셨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자, 모두 다 알게 되겠죠. 다른 사람 눈을 너무 끄는 건 싫고 조용히 나가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으로 공지 없이 조용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 조용히 나가기가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나가게 되면 상단 공지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너무 눈길을 끌지 않고 나가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용히 나가기를 이용해서 나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카톡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대화방을 나오기는 곤란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방이 계속 위쪽에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오는 카톡도 받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을 해두시면 카톡 알림도 울리지 않고 메시지가 왔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을 나가지 않아도 되죠. 자, 그 경우는 해당 대화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있죠. 자, 조용한 채팅방 보관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한 개의 채팅방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채팅방도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채팅방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지금 들어가 있는 채팅방 중에 메시지가 옵니다. 자,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자, 메시지를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림이 전혀 울리지 않고요. 딤드된 회색 색깔로 1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조용한 채팅방에 있는 채팅방 중에 하나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필요할 때만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채팅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두 개의 조용한 채팅방이 있는데 하나의 채팅방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온 겁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알림도 비활성화됩니다. 카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나가기는 곤란하고 채팅방은 가려두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부 묶어두도록 하세요. 조용한 채팅방에서 원래 채팅방으로 돌아오려면
해당 채팅방 터치하시고 기다리시면 이번에는 채팅방에서 해제라고 나오죠. 해제 누르시면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톡에서 친구를 추가할 때 전화번호로 친구를 추가할 수 있죠. 자, 이 경우 내가 모르는 사람도 전화번호만 추가하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민감한 때에는 무작위로 아무나 전화번호로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해서 그 사람 프로필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왠지 찜찜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전화번호 친구 추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아래 내려가시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 있죠. 이 기능은 꺼주도록 하세요. 기본값은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가끔 이용하시다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친구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잘못 눌러서 친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내 프로필을 보기 위해서 친구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을 꺼주시게 되면 전화번호로는 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 추가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스마트폰에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나 파일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간단하게 찾고 공유하고 지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내 파일 앱이 설치되어 있죠. 혹시 나도 모르게 지우거나 찾을 수 없는 분들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내 파일로 검색하셔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 파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추가된 파일이 제일 위쪽에 나오고 있죠. 어떤 파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최근에 추가된 파일들은 전부 위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문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설치 파일들을 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미지일 경우에는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 파일들이 나오게 되죠. 가끔 사진을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를 받았을 때 그 사진이 갤러리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저장 위치가 달라서 그렇죠. 자, 저장 공간 보시면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DCIM이라고 있고요. 이 안을 들어가시면 카메라라고 있죠. 갤러리에서 보이는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이 카메라 폴더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받은 사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갤러리가 아니고 내 파일로 들어와서 이미지로 들어오시면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폴더에서 보이는 이미지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갤러리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미지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크기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를 누르시고 날짜를 선택하시게 되면 가장 최근 파일부터 오래된 파일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예전 파일이고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화살표가 위쪽으로 나와 있으면 오래된 파일부터 최근 파일 순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찾아볼 수도 있죠. 어제, 지난 7일, 지난 30일, 그 다음 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폴더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폴더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퀵쉐어로 받은 사진, 리무.bg로 받은 사진,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 다운로드로 받은 사진, 이렇게 전부 이미지가 어떤 것으로 생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전부 폴더에 분류가 돼서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오피스 렌즈라는 앱을 통해서 스캔을 받거나 만든 이미지들은 그 오피스 렌즈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갤러리에 저장이 되지 않고 여기는 오피스 렌즈에 저장되는 거죠. 자, 다시 폴더 버튼 누르면 원래대로 전체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미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체크가 나오게 되고요.
이동을 하거나 복사, 공유, 삭제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이 사진을 갤러리로 옮기고자 할 때는 해당 사진을 체크하시고요. 이동 버튼 누르시고 갤러리 폴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DCIM 들어가서 카메라 폴더에 넣게 되면 이 사진이 카메라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진, 파일들을 전부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죠. 자,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디오 파일이나 문서 파일 같은 것들은 갤러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봐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내 파일 앱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문서 파일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서가 4개가 있죠. 자, 여기에 문서를 찍은 PDF 파일이 있죠. 자, 이걸 터치합니다. 그 다음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상세 정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장 저장 공간에 도큐먼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도 일종의 컴퓨터 같이 전부 폴더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 파일에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자 할 때는 해당 문서나 파일을 만든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내 파일로 들어오셔서 해당 파일 체크하시고요. 공유 버튼 누르신 다음 원하는 사람에게 해당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도 마찬가지죠.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받았는데 그 파일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어디에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되어 있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내장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DCIM 들어가시면 카메라라고 있죠. 자, 이것은 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전부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앱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또는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했을 때 해당 앱의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에디터라는 앱으로 생성한 파일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파일들이 전부 비디오 에디터로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서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 폴더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한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무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카카오톡으로 받은 영상이라든지 갤러리에서 내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 영상 파일은 여기 있는 스튜디오 폴더에 들어가 있죠. 컴퓨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돼서 저장이 되는데 내가 따로 저장해 주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은 알아서 저장이 되죠. 자, 그것을 여기 있는 내 파일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녹음한 파일들은 레코딩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돼 있죠. 여기 있는 콜 부분이 통화 녹음한 파일이 저장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뮤직 폴더는 음악이 저장되어 있죠. 자, 가끔 음악들도 공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때는 이렇게 뮤직 폴더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음악이나 사운드가 있을 경우 들어오셔서 터치하신 다음 기다리시고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눌러서 공유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내 파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저장 공간 관리로 들어가셔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삭제할 수 있고요. 중복 파일이 있을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큰 파일도 삭제할 수 있죠. 자, 사용하지 않는 앱 터치하시면 지난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죠. 자, 필요 없는 앱들은 선택을 해서 전부 삭제해 주시면 저장 공간을 여유 있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중복 파일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도 모르는 중복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중복 파일이 많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에서 공유를 할 경우 그 사진이 갤러리에도 저장되어 있고 카카오톡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중복 파일이죠. 사진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중복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중복된 것들은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내장 저장 공간에 하나가 저장돼 있고 카메라 폴더에도 하나 저장돼 있죠. 이런 것들은 2개씩 저장돼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이런 건 체크해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도 보면 카메라 폴더와 내장 저장 공간 이렇게 중복적으로 저장된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량이 큰 파일도 선택을 해보시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파일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파일은 저장은 하긴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저장하면 좋겠어요. 컴퓨터라든지 또는 외장 USB 같은 곳에 저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고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상세 정보를 보세요. 그러면 위치가 나올 겁니다. DCIM 스크린 레코딩에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그곳으로 가서 이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내장 저장 공간 들어가신 다음 DCIM 들어가셔서 스크린 레코딩 들어가면 금방 보신 그 파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있죠. 자, 터치한 다음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더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 Gmail이라든지 또는 마이박스 같은 곳에 전송을 해두시면 나중에 컴퓨터로 내려받으셔서 따로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은 차지하지 않으면서 파일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 내용을 다시 정리하거나 만일을 대비해서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통화 녹음과 녹음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화를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자, 그러면 전화를 받죠. 자, 전화를 받게 되면 여기 있는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 녹음 버튼을 눌러야 되죠. 통화를 하다 보면 녹음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통화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계신데요. 자동 녹음 기능을 이용하시면 통화가 될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되니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동 녹음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화기 앱을 실행을 한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통화 녹음 메뉴가 있죠. 여기를 들어가신 다음 통화 자동 녹음을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체크해 주면 앞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자, 다시 전화를 걸어 볼까요? 자, 전화를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녹음 버튼이 눌려지게 되죠. 자, 이걸 다시 누르면 녹음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녹음이 실행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녹음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된 통화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자, 전화기 앱을 실행하시고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통화 녹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녹음한 통화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길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녹음된 통화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원하는 통화를 선택해서 들어볼 수 있고요. 통화 녹음 파일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이 전부 나오고 있죠. 자, 이걸 보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IB96 운영자님과 통화한 내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는데요. 음성 녹음 앱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선택하고 한 번만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갤럭시 S 자,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편집을 하거나 텍스트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음성 녹음에서 열기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녹음된 파일로 들어오게 되면 음성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죠. 자,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어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영어로 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는 영어를 선택해야 되고요. 한국어로 된 내용을 변환할 때는 한국어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텍스트 변환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 내용들을 전부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변환된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죠. 자, 요약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자, 키워드도 나오고요. 요약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통화 내용인데 내용이 좀 길 경우에는 그걸 전부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죠.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음성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 요약을 해두시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번역할 수도 있죠. 상단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대화한 텍스트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전부 번역돼서 나오죠. 자, 번역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자, 이 내용도 영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죠. 자, 언어 추가 누르신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하시면 바로 해당 언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영어 통화 내용을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통화 자동 녹음을 이용을 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긴 대화를 간단하게 텍스트로 전환한 다음 요약해서 전체 내용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녹음 앱은 여러분이 따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음성 녹음 앱이 기본 설치되어 있죠. 자, 이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해서 해당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같이 전화기 앱에서 설정으로 들어온 다음 바로 연결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목소리의 차이를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발화자 1, 발화자 2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내용을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인공지능 기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오타 없이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듣고 구간을 반복하거나 무음 부분은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생 속도도 조절할 수 있죠. 여기서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음성 부분의 텍스트 부분이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앞쪽으로 좀 밀어볼까요? 자, 이렇게 밀어보면 내용이 바뀌죠. 지금 음성에서 위치한 이 부분이 텍스트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음성과 텍스트를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하는 구간들을 내용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보여주죠. 간편하게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 편집을 할 수 있고요.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화자 1, 2 부분도 라벨을 숨길 수가 있죠. 자,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을 편집해 볼까요? 자, 선택을 하면 그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원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대인이 연대인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터치하고 삭제하고 현자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은 음성 파일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자, 이런 것도 고치면 되겠죠. 원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할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하신 다음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입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음성 녹음은 자동으로 켜놓는데요. 여러분도 꼭 자동으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전화기 앱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통화 녹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녹음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오래된 통화 녹음 파일 삭제로 들어가셔서 1개월, 3개월, 6개월 지난 파일을 골라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개월 지난 녹음 파일이 2개 있고 0.3메가라고 나오죠. 3개월 지난 것은 0.1메가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지난 개월 수에 따라서 얼마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구태여 버릴 필요는 없겠죠. 자, 하지만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통화 자동 녹음도 골라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 자동 녹음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사용 중에 지금 체크가 돼 있죠. 자, 아래 보시면 모든 전화를 전부 자동 녹음을 할지, 연락처에 없는 번호와 통화할 때만 자동 녹음을 할지, 특정 번호와 통화할 때만
자동 녹음을 할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면 전체를 다 녹음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통화만 녹음할 수가 있죠. 특정 번호와 통화할 때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녹음할 번호를 여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자, 터치한 다음 전화번호 추가하시면 되겠죠. 최근 기록을 누르면 최근에 통화한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연락처를 추가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번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원하는 번호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꼭 필요한 통화만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필수 앱 중에 하나가 문서 작성 앱인 삼성 노트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쓰고 계시죠? 이번 시간은 이 삼성 노트의 최신 편의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노트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혹시 모르고 지우셨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삼성 노트로 검색하시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삼성 노트 실행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성했던 문서들이 나오게 되죠. 우측 하단에 있는 새로운 노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트를 여기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삼성 노트에서 바뀐 기능 중에 가장 많이 바뀐 기능이 손글씨 기능과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손글씨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메뉴바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그리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연필과 지우개 등 여러 가지 손글씨를 쓰기 위한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펜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저는 붓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굵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굵기로 설정해 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까만색으로 하고 3포인트 정도 굵기로 하겠습니다. 자, X 눌러서 닫고 글씨를 쓸 텐데요. 자, 기존에는 글씨를 쓰면 그 글씨가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글씨를 바르게 고쳐주게 됩니다. 자, 상단 메뉴 중에 연필 옆에 A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손글씨 지원 기능이 새로 생겼죠. 자, 스마트 안내선, 줄맞춤, 글자 모양 보정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 안내선은 손글씨를 쓸 때 안내선이 나와서 글씨를 쓰기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요. 줄맞춤은 줄이 틀어진 글씨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줄맞춤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도 기본적인 모양은 보정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 손글씨의 경우에는 미리 언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국어는 한국어만 인식을 하고요. 영어는 영어만 인식합니다. 어떤 언어로 된 글씨를 쓸지 미리 여기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한국어는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만 되어 있는데 다른 언어를 추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언어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일본어면 일본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동으로 일본어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언어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기존에 글씨를 쓰게 되면 그냥 이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있는 손글씨 지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설정을 누르지 않고 그냥 켠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어때요? 글씨를 깔끔하게 정렬을 해주죠. 자, 글씨 간격을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고 약간 회전도 시키고 위아래로 썼는데 손글씨 지원 기능을 이용하니까 바로 정렬이 되죠. 자,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원래는 이런 글씨였지만 손글씨 지원 기능이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손글씨도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상에서 급하게 메모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빠르게 쓰다 보면 엉망으로 써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나중에 내용 정리하기가 훨씬 쉽겠죠. 물론 손글씨를 쓰려면 터치펜이 있는 게 좋겠죠.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따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방에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이런 쿠킹 호일로 펜 앞을 이렇게 싸주게 되면 터치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급하게 이용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구태여 꼭 펜을 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손글씨를 썼을 경우에 이 손글씨를 디지털 텍스트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손글씨 지원 옆에 보시면 반짝이는 표시가 있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여기에 보시면 손글씨 정렬과 텍스트로 변환이 있죠. 손글씨 지원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손글씨 정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써진 글씨를 정렬을 해주게 되겠죠. 손글씨 지원 기능은 지금 현재 쓰는 글씨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미 써진 글씨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자동 고쳐주기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텍스트로 변환이라고 있죠. 텍스트로 변환 눌러주시면 위쪽에 있는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물론 완벽하게는 안 되겠죠. 조금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손글씨로 쓰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 경우도 텍스트로 변환할 때 한국어는 한국어로만 변환이 되고요. 영어는 영어로만 변환이 됩니다.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서 언어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해당 언어가 변환이 돼요. 이런 기능들이 손글씨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인공지능 기능이죠. 자, 인공지능 눌러보시면 자동 서식, 요약, 번역, 스케치 변환 이렇게 새로운 4가지 기능이 생겼는데요. 자동 서식 같은 경우에는 서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텍스트를 한번 써봤는데요. 여기서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서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 서식 누릅니다. 그러면 회의 노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제목 및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죠. 제목 및 글머리 기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전부 선택이 되죠. 여기서 우측 하단에 있는 서식 생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서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제목이 나오고 각 부분 소제목과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목록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한 번에 정리가 되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서식을 생성할 수 있어요. 자, 복사할 수 있고 원본 내용에 덮어 쓸 수가 있고 원본 내용 뒤쪽으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긴 내용일 경우에는 요약 기능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약 누르게 되면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게 됩니다. 자, 우측 하단 요약 생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죠. 자, 긴 내용 전부 읽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약 형식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약 형식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터치해 주시면 요약 방식을 표준과 자세히 보기 2가지로 해주게 되죠. 자, 표준은 내용이 좀 더 많이 축약이 되는 것이고요. 자세히 보기는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오탈자 수정이죠. 내용 중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그 내용도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오탈자 수정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그어지고 그 내용들을 전부 수정을 해주게 되죠. 자, 기존 내용이 지금 이거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덮어쓰기를 이용을 하면 기존 내용이 바뀐 내용으로 수정이 되겠죠. 그 다음 번역 기능도 제공을 하죠. 자, 이런 내용들 사실 번역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간편하게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이 갤럭시 인공지능의 번역 기능이 제가 보기로는 구글 번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갤럭시의 번역 기능은 정말 좋습니다. 번역 기능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한국어를 영어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언어를 추가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꼭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낭패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손안의 비서인 스마트폰이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이번 시간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폰의 리마인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마인더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홈 화면에서 찾으실 수 없을 경우에는 화면 터치해서 상단으로 올리시고 검색에 리마인더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검색이 되지 않는 분들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리마인더로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마인더 앱 실행합니다. 리마인더로 들어오시게 되면 리마인더를 설정했을 경우 여기에 그 리마인더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자, 이 리마인더 앱은 미리 장소나 시간을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시간이 되거나 해당 장소를 가게 되면 해야 할 일을 알림으로 알려주는 기능이죠. 쇼핑하러 마트 같은 곳에 가실 때 이건 꼭 사야지 하고 가시면 항상 꼭 그것만 빼놓고 사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외부에 여러 가지 볼 일들 때문에 나갔는데 다녀오면 꼭 한두 가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온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경우 리마인더만 설정을 해두시면 해야 할 일들, 사야 할 물건들 잊어버리지 않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오늘 할 일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기한을 설정했을 경우 기한을 설정한 리마인더가 몇 개가 있는지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일정 장소에 리마인더를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몇 개를 설정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리마인더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나오죠. 자, 잠시 후에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 텐데요. 그때 해당 마트에 가면 리마인더가 나오게끔 장소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야 할 물건들이라고 설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해야 할 일이나 사야 할 물건들을 사진을 추가해서 기록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장소를 설정할 수 있죠. 자, 저는 장소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터치합니다. 그 다음 장소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게 되죠. 어디에 갔을 때 리마인더가 실행될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현재 여러분 위치가 처음에 나오게 될 텐데요. 지도를 움직여서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가락 2개로 확대 축소해서 움직인 다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터치하시면 해당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반경이 나오게 되죠. 얼만큼 가까이 가게 되면 리마인더가 작동할지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반경 100m가 최소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반경이 넓어지죠. 자, 저는 최소 반경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출발을 하면 리마인더가 울리기도 할 수 있고 도착하면 리마인더가 울리기도 할 수 있죠. 자, 저는 여기 있는 롯데마트에 도착을 하게 되면 리마인더가 울리게 하겠습니다. 도착하면 선택하고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시간이 있죠. 자, 이 시간은 도착을 했을 때 언제 울리게 될지 설정을 하는 건데요. 항상이면 마트에 도착하게 되면 시간대와 상관없이 항상 리마인더가 울리는 거죠. 자, 여기서 원하는 시간대를 아예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항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반복도 할 수가 있죠. 자, 반복을 저는 안함으로 했는데요. 매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알림 소리죠. 자,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터치하면 알림과 짧은 알림 소리, 화면 전체 알림과 짧은 알림, 화면 전체 알림과 긴 알림이 나오죠. 자, 저는 중간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사야 할 물건들 아래에 세부적인 내용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야 할 물건들 세부적인 내용 썼어요. 그 다음 참고하기 위한 사진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경우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직접 찍거나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리마인더에 해당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장소라고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화면에도 내 리마인더에 지금 1이라고 카운팅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다시 터치하게 되면 수정 화면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편집 누르시면 필요한 부분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해당 리마인더가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시간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지인 모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인 모임이라고 쓰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도 아래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도 필요하시면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앞서와 같이 장소를 누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시간을 눌러서 시간을 설정할게요. 자, 오후 6시 30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1시간 후 오전 7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본 설정된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 반복 횟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분마다, 1시간마다, 1일마다, 1개월마다, 1년마다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달력이 나와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도 상관없이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 소리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죠. 짧은 알림, 긴 알림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중으로 장소까지 같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알림이 또 울리게 되겠죠. 자,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별 표시가 있는데요. 자, 이 별 표시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알림은 중요한 알림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똑같이 내 리마인더에 카운팅이 되는데 이번에는 오늘이라고 하나 더 생겼어요. 앞서는 장소에 생겼죠. 이번에는 오늘에 생겼습니다. 만약 1년 뒤면 1년 뒤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좌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면 중요 부분에 다시 1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이 리마인더가 설정이 많이 안 돼 있죠. 리마인더가 많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오늘 설정된 리마인더라든지 중요한 리마인더, 장소 리마인더 등이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리마인더를 설정을 해두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할 일들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마인더 앱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렇게만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하고 쾌적해지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인터넷일 텐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인 삼성 인터넷의 신기하고 편리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삼성 인터넷에 편리한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그러면 빠른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빠른 실행 창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개인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 주 광고 15개를 차단했다고 하죠. 자, 개인정보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광고 차단 기능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광고 차단 기능은 설정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빠른 실행 창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광고 15개 차단했다고 하죠. 삼성 인터넷에는 광고를 차단하는 애드블럭 앱을 설치해서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광고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광고 차단 앱들이 있는데요. 주로 삼성 인터넷 애드블럭이나 애드가드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각각의 앱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광고 차단 앱을 설치한 다음 체크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웹페이지에서 나오는 많은 광고들을 전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이 광고 차단 기능은 월등하게 좋아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고 차단이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다시 줄 3개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개인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현황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기본과 안전권장, 엄격 3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트래커가 쫓아다니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오늘 트래커 6개를 175번 차단했다고 하죠. 자, 그만큼 내가 웹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트래커들이 전부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서버에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스마트 추적 방지 항상으로 되어 있죠. 여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내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항상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기능은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단한 트래커를 보게 되면 구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죠. 이런 정보를 기초로 해서 나에게 광고를 보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불순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이렇게 트래커로 내 움직임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싫으시게 되면 항상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에게 나오는 광고가 전혀 상관이 없는 광고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연관성이 있는 광고를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안함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비밀 모드에서만 추적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 모드는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기록되지 않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비밀 모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적 방지 기능은 일반적인 사이트들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큰 포털 사이트만 이용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여러 다른 사이트들을 다니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추적 방지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을 하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엉뚱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앞서 페이지로 가지 않고 다른 페이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자, 이런 것도 전부 차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팝업 차단 기능도 있죠. 인터넷으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팝업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팝업들을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악성 사이트 접속 시 알림인데요. 나도 모르게 링크를 잘못 눌러서 악성 사이트로 접속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자동 다운로드 차단이죠. 자, 이것도 반드시 켜놓도록 하세요. 특정 사이트들은 내가 접속을 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게끔 설정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주로 멀웨어라든지 해킹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반드시 이것도 체크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인터넷이 그 전에는 http://www.site 이렇게 주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보안 때문에 https://www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http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왠지 좀 불안합니다. 그런 경우에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사이트들은 http와 https 두 가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http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죠. 자, 되도록이면 https로 접속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연결이 있을 경우에 https로 자동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현황은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죠. 자,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재생 켜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능도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다가 유튜브를 닫고 다른 앱을 열거나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음악이 끊기죠. 그래서 항상 유튜브 화면을 켠 상태에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이용을 하면 유튜브 앱을 닫더라도 계속 그 음악은 나오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재생 터치하시면 켜짐, 사용 안함, 헤드폰이나 외장 스피커에서만 사용하게끔 설정할 수 있죠. 자, 켜짐을 설정을 했죠. 자, 그 다음 유튜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유튜브 앱을 실행한 게 아니고요. 삼성 인터넷에서 유튜브 사이트로 접속을 한 거죠. 자, 여기서 IB96에
영상 하나를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팁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노래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앱에서는 멈추게 되죠. 자, 하지만 삼성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실행했을 때는 계속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플레이하고 홈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이럴 때 앱들을 설치해서 노래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오죠. 자, 이때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터치를 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보통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쓸모는 없겠지만 음악 같은 것들을 들으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음악 들으실 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인터넷상에서의 번역과 요약 기능인데요. 이것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키디피아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 위키디피아는 일종의 백과사전 사이트죠. 여기서 오늘의 주제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삼성 인터넷은 아래쪽에 인공지능 버튼이 붙어 있죠. 자, 이걸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요약과 번역 2가지가 있어요. 자, 번역을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전부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연극에 대한 얘기네요. 그 다음 이 내용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전부 다 읽기 싫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시고 요약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희곡 1월 16일의 밤이 소개되었다고 하죠. 개인주의와 수능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할 때는 상단에 요약 방식 메뉴를 누르게 되면 표준과 자세히 보기 2가지가 나오죠. 자,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고 완료하시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상단에서 원문 보기 누르시면 원문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죠. 언어를 추가해서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해당 언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해외 사이트도 많이 방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간단하게 이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인터넷에서만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좀 더 인터넷 검색을 편리하고 활용도 높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